그들의 죽음은 투탕카멘의 저주일까? 그 무덤을 열지 말아야 했을까? 기원전 1332년 전, 이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 인간의 몸은 죽지만 영혼만큼은 저승에서 이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영혼불멸.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을 미라로 만들기도 했고, 그들이 쓰던 가구나 무기, 또 보석 같은 걸 죽은 후에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피라미드야. 뭐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고대 이집트 국왕이나 왕족들은 피라미드를 무덤의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피라미드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믿었대. 왕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고 태양의 신과 함께 하늘을 순회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야. 그게 그들의 사후세계라는 건데,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강력하게 믿어온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계속 만들었고, 이 피라미드와 관련된 풀리지 않는 많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 중에 오늘 너희들에게 들려줄 무시무시한 미스테리는 20세기 가장 큰 발견이란 평가를 받는 파라오의 무덤에 관한 얘기야. 한 고고학자에 의해 굳게 닫혀진 무덤의 문이 열리자 일어났던 미스테리한 사건들. 고대 이집트어로 왕이라고 불리며 최고 통치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바로 파라오. 그중 이집트 제18왕조의 12대 파라오인 소년왕 투탕카멘. 그는 기원전 1361년부터 9년 동안 재위하면서 18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 이 왕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인지 존재감이 없는 군주였다고 해.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뭔가 달랐던 거야. 그게 뭐냐면, 유명한 왕의 무덤은 이미 도굴꾼들에게 털렸지만 투탕카멘의 무덤만은 털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됐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집트의 유명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와 그의 고고학적 발견을 후원해주던 영국 귀족 카나본경은 1907년에 처음 만나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 발굴을 시작했어. 수년간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카나본경은 후원을 멈추려고 했었어.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어떤 자신감인지 몰라도 조금만 더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 마지막 발굴 시즌에 극적으로 아주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났어. 바로 그렇게 찾아 헤매던 무덤의 입구로 추정되는 계단을 발견하게 된 거야. 수많은 인부와 무덤 발굴 조사단은 큰 기대를 갖고 계단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와, 이게 뭐야? 아주 깨끗한 상태의 파라오 인장대를 보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파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방이 황금이야.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왕의 유물이야. 그렇게 330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해. 왜냐? 묘실 앞은 죽은 자들의 신 아누비스 동상이 지키고 있었고, 황금 무게만 무려 110kg에 달하는 황금관 안에 투탕카멘의 미라가 있었고,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과 보석들이 와르르 쏟아졌거든. 사람들에 의해서 열린 투탕카멘의 황금관 속엔 온몸을 아마포로 칭칭 감은 왕의 미라가 있었고, 얼굴에는 고대 이집트 문화를 상징하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런 황금 마스크가 씌어져 있었다고 해. 소년왕 투탕카멘이 죽어서도 가져가려고 했던 그 황금 보화는 무려 143개나 되는 보석들이었는데, 장신구부터 신발 등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지. 이렇게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은
이집트 고고학 발전의 큰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무덤이 발견 당시 미심쩍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파라오 관에 적혀 있던 글이었어.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대다수의 파라오의 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 그래서 당시 상투적인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글은 절대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될 글이었어. 무덤 발굴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수많은 자금을 퍼부었던 영국 귀족 카나분경. 그는 무덤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다녀온 약 4개월 뒤인 1923년 4월 5일 투탕카멘의 얼굴에 난 상처와 똑같은 부위에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게 돼. 그러면서 원일 모를 폐혈증까지 앓게 되면서 그로부터 10일 뒤 56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됐거든. 그래 뭐 당시엔 말라리아 치료법도 없었을 테니까 조금 가슴 아프지만 이 사람의 죽음은 우연이라고 치자. 그런데 사람들이 파라오의 저주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던 건 카나분경의 죽음을 시작으로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갔기 때문이야. 발굴에 참여했던 많은 교수들 역시 차례대로 의문사를 당하게 됐는데 1929년 11월에는 하워드 카터의 조수였던 리처드 베셋이 원인불명으로 갑자기 사망하는가 하면 파라오의 관을 촬영했던 카메라맨 프랭크 로리 역시 원인불명으로 사망하고 말았어. 이렇게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중요 인물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니까 파라오의 저주라고 자꾸 믿을 수밖에 없었지.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에 참여한 총 22명의 관계자들 중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의문사를 당하고 말았어. 이쯤 되면 파라오의 저주 안 믿을 수 없겠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머지않아 투탕카멘의 존재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정말 의심스러운 건 당시 무덤 발굴 최고의 책임자였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66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데 이후 이 무덤에서 발견된 3,500여 점이 달하는 유물들은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면서 파라오의 저주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 좀 이상하지 않아? 발굴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요 직책들의 사람들이 의문사를 당했는데 막상 책임자였던 하워드 카터는 잘 살았다는 거. 아, 이거 뭔가 살짝 의심가기도 하고 말이야. 이를테면 그 수많은 금보화와 유물들을 혼자 독식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살인이었다거나. 아니야. 이건 순전히 이마녀의 추측일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 그런데 투탕카멘, 그가 내린 파라오의 저주는 정말 사실일 수도 있는 게 국내 고고학계에서도 고대 무덤을 발굴한 학자에게는 불운이 닥친다는 설이 있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왜 우리나라엔 그런 얘기도 많잖아. 조상님 묘를 잘못 건드리면 후세에 불운이 닥친다는 거 말이야. 그래서 투탕카멘의 저주를 단순한 유언비어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런데 투탕카멘의 무덤을 처음 발견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 이 저주는 수많은 학자들의 죽음과 상관없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말이야.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이 미스테리한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해. 고대 바이러스 그리고 미발견 질병이나 미지의 독극물 때문이거나 혹은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보관되어 온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 제대로 환기도 되지 않는 상태에다가 공기 중에 떠도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껏 그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
그러면서 실제로 투탕카멘의 미라를 분석한 연구팀이 투탕카멘은 치명적인 말라리아에 감염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대. 결국 그의 죽음의 실체는 바로 말라리아였다는 거지. 사실 20세기에 들어와 이렇게 유명해진 투탕카멘의 죽음은 암살이라는 설도 있었거든. 본래 권한이 별로 없었던 나약한 그는 10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나 아몬신 사제들의 권위에 눌려 쉴 것 없는 파라오 노릇만 했었는데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할 수도 없었고 늘 사제들과 권신들의 압력 속에서 암살당한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았던 거야.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이 어린 파라오의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가 숨어있지 않았을까 싶어. 잠깐! 나 이마녀가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더 찾아냈어. 투탕카멘의 저주가 세상에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 말인데,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기 전까지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데다가 기적처럼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나올진 어떤 게 돈이 될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카나분경은 계속되는 자금난의 졸지에 파산 위기를 맞게 됐었대. 이제 다 왔잖아. 지난 세월 보상받을 시간인데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런던의 한 유명 언론사를 찾아가서 투탕카멘 무덤 발굴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 무덤에 대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는 절대 보도할 수 없었다고 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카나분경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다른 언론사들은 이때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마구마구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나온 기사의 제목이 바로 파라오의 저주. 이후로 투탕카멘의 저주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면서 알게 된 거야. 자, 좋아. 그렇다면 결국 투탕카멘의 저주는 언론사가 만들어낸 헤드라인이었다고 치자. 그 의문사를 당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너희들 생각은 어때? 지금 생각하는 그 얘기를 댓글에 많이 적어줘. 이마녀의 생각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어. 나도 댓글에 남길게. 같이 얘기해보자고.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그럼 찾아간다.